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오늘은 그 현금은 언제나 옳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파워포인트 박수 소리인데 좀 소리가 좀 경박하네요. 네. 그 현금은 왕이다. Cash is king.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현금은 언제나 옳다. 그 제목 그 말이랑 현금은 왕이다, 이 말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뭐 캐시 이즈 킹, 영어로 하면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을 누군가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현금은 왕이다, 캐시 이즈 킹.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볼게요.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네, 위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나옵니다. 위키가 바로 나와요. 현금은 왕이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봤더니, 종종 사업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현금의 그 사업의 전반적 재무 건전성에서 현금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또는 이 문구는 그 투자자들에게 그 금융시장의 폭락이나 투자 기회의 가능성 때문에 높은 현금 비중이나 단기 채무 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를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그 시기, 그러니까 현금 보유의 시기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이런 말들을 좋아했고, 그쵸. 뭔가 그 매출 채권이나 다른 유동자산을 현금으로 재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는 한 양의 순 가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경에 처하고 기술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산 같은 게 그 회사가 자산상으로는 이제 뭔가 그 그러니까 플러스에 있을지라도 뭔가 그거를 현금 이렇게 캐시처럼 이제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회사는 공경에 처하고 기술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개인으로 주식에 대입하면은, 개인의 투자에 있어서 주식에 대입하면 계좌가 뭐 깡통이 되거나 뭐 아주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가게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그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캐시 이즈 킹 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지로 그냥 딱 검색해봤더니 아주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내가 혼자 쓰는 말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역시 이런 거 있다 들었고, 이미지 아주 많이 있죠, 영어로는. 근데 한글로 이미지를 쳐봤더니 안 나오는 거야. 현금이 왕이다, 뭐 캐시 이즈 킹, 그런 게 안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역시 뭔가 기사는 뭔가 이렇게 있지만, 역시 아직 우리나라가 금융적으로는 좀 뭔가 그런 다른, 그러니까 뭔가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멀었구나 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아직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다 코스피 뭐 지금 전망이 좋은데, 뭐 오늘 지금 2021년 7월 말이죠. 근데 다 뭐 4천 간다 뭐 그러는데 조금 겁나기도 해요. 지금 횡보도 길게 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많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20-30%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지금 조금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왕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 다시 자료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오늘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돼? 라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어요. 항상 제가 그 현금 비중 수치에 대한 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또 물어봐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이제 답을 해줬는데, 여러분도 한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보기 중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될까? 뭐 빵 퍼센트일 수도 있겠죠. 항상 이게 그 사람마다 좀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주식에 100%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수치에 대한 거는 다 다르지,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수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자료를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5%, 10%, 30%, 50%, 70% 이상, 셋, 둘, 하나.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중은 요렇게 있습니다. 30에서 50. 50%면 정말 좋겠죠. 1억 있으면 5천만원, 1,000만원 있으면 500만원 정도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불안함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은 30% 현금 보유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3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30까지는 안 되고 한 20에서 한 25%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비중은 늘리고 있어요. 지금 4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겁이 나서 쫄보라 한 20%에서 25% 사이 가지고 있고 점점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 이상이면 마음이 정말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30%에서 한 50%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조정은 장이 빠지는 건 언제든지 온다. 보유 종목이, 이 지수 아닙니다. 보유 종목이 30% 정도 빠지는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볼게요. 이렇게 밝아지니까 눈이 아프네요. 이거 코스피고요.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이제 지금 2021년 7월 말까지 뽑아봤고, 요 기간 같은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는 9% 정도 빠졌네요. 근데 요 수치가 저점, 고점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쵸, 종가, 고가, 뭐, 그걸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 박스는 너무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친 거라서, 요 박스가 뭐냐, 뭐,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기간에 9% 빠졌죠? 요 기간에 또 6% 빠졌죠? 와, 이 기간에, 34% 진짜 이 단기간에 진짜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와, 저도 한 10년 정도 안 되게 했지만, 정말 이런 거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와, 진짜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진짜 안 치는데 이때 손절도 했고요. 다행히 그 다음에 장이 좋아서 뭐 다 회복하고 더 익절로 확 돌아서긴 했지만, 이때는 제가 그 손절 안 하던 제가 이때 손절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렇게 34%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하신 분은 3억 이상이 손해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개인 투자자 참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좀 왕창 있었으면은 뭐 어느 저점 못 잡았겠지만은 뭐 어느 순간에 들어가긴 했겠죠. 이렇게. 근데 이때 당시 저도 현금이 30%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34%, 이런 거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또 언젠가는 또 오겠지만, 정말 드물게 오는 그런 장. 그 다음에, 뭐 요런 최근에도 뭐 한 7% 빠졌고요. 지금은 완전 박스권. 지금 뭐,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습니다. 뭐 오를 때는 또 잘 오르는, 이렇게 20% 오르고, 17% 오르고, 요런 구간도 있죠. 근데, 오를 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제 빠질 때는 정말 더 빠지는 거, 체감하기로는 9% 이상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그리고 지수잖아요. 코스피 지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뭐 2배도 될 수 있는, 훨씬 심할 수도 있는 거죠. 지수는 10% 빠졌지만 내 보유 종목은 막 20% 이상, 뭐 30% 빠지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스피인데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18년 말이니까 19년도 정도의 데이터를 또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뭐 5% 이거 자주 오죠, 그쵸? 예. 그래서 요런 데를 대비를 해서 그 현금 비중을 반드시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같은 거는 코스닥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2021년 7월 말까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코스닥. 와, 이 기간에 마이너스 16% 빠졌네요. 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 특히 막 바이오 같은 거 막 타격 심하지 않나요? 그쵸? 마이너스 16% 빠졌고, 내 개별 종목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막 50% 빠질 수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요거 잘리긴 했는데 뭐 한 6% 됐을까요? 네, 그 정도. 코로나 때 마이너스 35% 빠졌고, 지수가 이러니까 개별 종목은 뭐 더 처참할 수도 있겠죠.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7, 6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와, 빠질 때는 기울기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쇼크가 팍팍 오는 거죠. 개별 종목에서 더 빠지는 거죠. 막 2배 빠질 수도 있고, 막 3배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을 대비해서 반드시 현금 그 비중을 가져가야 또 그 패닉세 놀라가지고 손절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현금은 왕이다.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이 이미지에도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갔을 때 어떤 이미지에도 있었는데 그 단서가 하나 붙어요. 예,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는데 언제 또 이 위기가 닥칠 때 inner crisis, 예. 현금이 왕인데 또 특히 이럴 때 정말 빛을 발하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현금은 왕이다. 현금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고 현금 비중을 챙겨 가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짧은데 요약을 해보자면, 네, 현금은 언제나 옳다. 캐시 이즈 킹. 현금은 왕이다. 특히 주가가 폭락할 때 현금은 왕이다. 보유 종목. 내 계좌가 30% 빠지는 일은 허다하다. 특히 개별 종목. 그때를 대비해서 30에서 50%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오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현금 비중으로부터 온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현금 비중만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현금 비중으로부터 온다. 꿀벌이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짧게 맞춰보려고 하고요.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연 이미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어제 그제 주말에 산책을 했는데 그 이틀 동안 같은 두꺼비를 만났어요. 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뭘 쳐다보고 있길래 저도 가봤더니 주말 토요일에 두꺼비가 그 사람이 다니는 그 산책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지고 토요일에 살려줬고 숲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죠. 근데 어제 일요일에 또 산책을 하는데 같은 두꺼비가 이번에는 횡단보도까지 건너가지고 그 인도로 막 이렇게 편의점 앞으로 이렇게 펄쩍펄쩍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왜 여기까지 왜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날씨도 되게 덥고 물론 제가 해 지고 나서 이틀 동안 다 해 지고 나서 산책을 했지만 아스팔트도 뜨겁고 그럴 텐데 이대로 누면 얘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잠자리채 조금 튼튼한 잠자리채를 가져와가지고 걔를 이제 잡아가지고 좀 더 깊은 수풀에다 놔줬어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고 또 이 두꺼비가 수명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두꺼비가 3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꺼비가 어떻게 30년 이상 살고 좀 큰 개구리들도 10년 이상을 산대요. 10년 정도를 산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서류의 수명에 대해서. 네, 그래서 두꺼비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그거 보면서 저도 주식 투자 오래오래 계좌를 잘 불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다짐을 또 했습니다. 네, 자연을 보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잃지 마시고 길게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